안녕하세요. 엔트온과 함께하는 트자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기업은 바로 신흥 SEC인데요. 2차 전지 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품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정말 흥미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곧 발표될 실적은 적자가 유력한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025년 예상 실적이 적자, 그런데 투자 의견은 매수라니. 보통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실적이 나빠질 게 뻔한데 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걸까요? 이 이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실적 부진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재 실적 부진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 신호일지 아니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기회일지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신흥 SEC가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이 캡 어셈블리라는 부품이 주력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터지는 걸 막아주는 최후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배터리 내부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면 이 부품이 알아서 가스를 밖으로 빼주면서 폭발을 막는 거죠. 배터리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안전 부품을 만드는데 이상하죠? 2024년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19.8%나 줄었습니다. 거의 20%가 감소한 건데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근데요, 매출 감소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건 바로 순이익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아니, 이 회사 사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되는 게 당연하죠.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보면 이 의문은 더 커집니다. 경쟁사인 상신 EDP는 15.5%인데 신흥 SEC는 그 절반 수준인 8.8%에 그치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업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실적 부진은 사업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헝가리, 말레이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계속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공장에서 제대로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이게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실적 부진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엄청난 투자가 어떻게 달콤한 열매로 돌아올지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될 북미 시장 진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던 힘든 투자기였다면 이제는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을 걷어들이는 회수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증권가에서 단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외치는 진짜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 회수기의 심장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이 미국 인디애나 신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기지이기도 하고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함께 만든 북미 합작법인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미국 진출이 그냥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18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국까지. 이건 주요 고객사와 발맞춰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싼 걸까? 신흥 SC의 현재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인데요. 현재 약 0.75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BR이 1배보다 낮다는 건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데 드는 돈보다 이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땅 같은 순자산의 장부상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도 주주들이 손해볼 게 없다는 청산 가치보다도 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저평가 상태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신흥 SEC의 PBR 0.75배는 경쟁사인 상신 EDP의 1.1배는 물론이고 업종 평균인 1.8배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2025년 적자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지금 계산이 안 되지만 나중에 실적이 회복되면 이 부분도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투자는 없겠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를 봤다면 이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높은 고객사 의존도. 전체 매출의 무려 96%가 삼성 SDI 한 곳에서 나와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삼성 SDI가 잘 나가면 같이 성장하지만 반대로 삼성 SDI의 실적이 꺾이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외에도 고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리스크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삼성 SDI의 실적이 곧 신흥 SEC의 실적이다. 투자자라면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언제쯤 이 회사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 즉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시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2026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5년에 바닥을 찍은 매출액과 이익이 2026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V자로 반등하는 게 보이시죠? 매출액은 다시 5천억 원대를 회복하고요.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점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바로 미국 공장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의 분석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야말로 기나긴 부진을 딛고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들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의 실적 부진은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 즉 성장통이다. 둘째, 2026년 미국 신공장 가동이 실적 대반전의 핵심 열쇠다. 그리고 셋째, 청산 가치보다도 싼 저평가 매력과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기적인 투자의 고통을 참고 2026년에 찾아올지 모를 성장의 과실을 기다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통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